지금 이 영상 켜신 분들,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곧 차단될 수 있다는 얘기 그냥 루머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접속이 막히는 순간 움직일 수 있는 건 손가락이 아니라 마음뿐이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도 업데이트도 막히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설치가 안 된다는 건 다음 단계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접속이 되더라도 내일은 갑자기 접속 제한이 뜰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출금하려고 하면 본인 인증, 네트워크 혼잡, 시간 지연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선물 포지션 잡아두신 분들은 더 무섭습니다. 진입과 청산은 타이밍인데 접속이 끊기면 타이밍도 같이 끊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산 옮기는 큰 그림부터 단타 매매의 기준까지 한 번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번 흐름은 금융당국 압박과 맞물려 있습니다. 앱이 막히면 보통 다음은 업데이트 봉쇄, 그 다음은 웹 접속 제한, 마지막은 완전 차단으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핵심 키워드는 미신고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제재가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바이낸스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이 자주 언급됩니다. 구글도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맞춰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신규 이용자는 설치부터 막히고 기존 이용자도 앱을 지워버리면 재설치가 막혀 똑같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 느끼는 부분이 있죠. 국내 거래소 쪽에 세금 부과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해외 거래소는 과세가 쉽지 않으니 당국이 더 강하게 정리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결국 통로를 조이는 그림입니다. 그럼 기존 이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돌아갈 수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히면 기능이 흔들리고 향후 접속이 차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미리 밖으로 빼두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바이낸스 안의 코인을 개인 지갑처럼 내가 통제하는 곳으로 먼저 출금해 두는 겁니다. 접속이 막히면 출금 버튼도 같이 잠길 수 있으니까요. 신규 이용자는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막히면 시작 자체가 어렵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어 처음부터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가입해서 써볼까가 아니라 이미 가진 자산을 지킬까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앱을 삭제해버린 뒤 다시 설치가 안 되니까 VPN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 방법이 존재하긴 해도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접속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선물 단타에선 치명적입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레버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체감상 비싸며 추후 과세 이슈까지 얹힐 수 있어서 저는 대안으로만 보시는 걸 권합니다. 편하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5곳을 비교 분석해뒀습니다. 수수료, 레버리지,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안정성까지 실제로 쓰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조건은 딱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수수료가 저렴한지, 레버리지 200배가 가능한지, 원화 입금이 되는지, 한글 지원이 되는지, 가입 시 $100 혜택이 있는지 이걸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고정 댓글에 모아뒀습니다. 그런데 이동은 정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출금할 때 실수 한 번이면 돈이 아니라 잠이 날아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산 옮길 때 꼭 챙길 포인트를 말로만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출금은 코인 종류만 맞으면 끝이 아닙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네트워크, 즉 체인이 다르면 도착지가 달라집니다. 전송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2번, 3번 확인하세요. 둘째, 주소는 무조건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내가 잘 봤다는 자신감보다 시스템으로 실수 줄이기가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어떤 코인은 메모나 태그가 필요합니다. 리플이나 이오스 같은 종류는 주소만 넣고 보내면 상대 계정에 반영이 늦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입금 안내 문구를 꼭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처음 보내는 경로라면 소액 테스트 출금부터 하세요. 작게 보내서 정상 도착을 확인한 뒤 본출금을 하면 마음이 덜 덜컹거립니다. 초보일수록 이 한 번이 계좌를 살립니다. 다섯째, 시간과 수수료도 변수입니다. 네트워크가 막히는 시간엔 확인 속도가 느려지고 수수료가 튈 수 있습니다. 빨리가 필요하더라도 급하게는 피하세요. 급하면 실수가 늘거든요. 여섯째, 선물 포지션이 있는 분들은 출금 전에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선물 계정에 묶인 담보는 현물 지갑으로 옮겨야 출금이 됩니다. 포지션이 남아있으면 출금 가능 잔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잔액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 단타, 즉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초보자 눈높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롱이냐 숏이냐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확률 싸움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하루에도 여러 번 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느냐가 수익의 절반이고 언제 나오느냐가 나머지 절반입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 쪽에 서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자리죠. 숏 포지션은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선물은 내려갈 때도 기회가 생깁니다. 여기서 초보가 흔히 하는 실수는 롱은 착한 것, 숏은 나쁜 것처럼 편을 나누는 겁니다. 시장은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움직일 뿐입니다. 우린 그 움직임을 읽고 맞춰 타는 겁니다. 선물에서 레버리지는 가속 페달입니다. 밟으면 빨라지지만 커브에서 속도 조절을 못하면 바로 미끄러집니다. 처음엔 레버리지를 낮게 두고 손익이 아니라 습관을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물에는 펀딩비 같은 비용도 있습니다. 포지션을 오래 들고 가면 수수료 말고도 추가로 새는 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단타는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기술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언제 롱을 잡느냐를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높아지면 시장은 위로 가려는 힘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입니다. 이동평균선도 힌트를 줍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죠. 상승 쪽으로 힘이 실린다는 신호로 많이 해석됩니다. 추세 추종 단타에선 자주 체크하는 장면입니다. 거래량은 추세의 진짜 체력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같이 늘면 사람들이 믿고 따라온다는 뜻이 됩니다. 이때는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빈약하면 상승이 쉽게 꺾일 수 있죠. 뉴스도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는 가격을 밀어 올릴 힘이 큽니다. 뉴스가 불을 붙이고 차트가 길을 열어주면 롱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다만 뉴스 하나만 보고 무작정 뛰어들면 위험합니다. 추세가 위로 열려있고 거래량이 받쳐주고 뉴스가 바람을 불어줄 때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롱은 기대가 아니라 근거가 됩니다. 그럼 숏은 언제냐? 차트가 하락 추세로 기울 때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더 낮아지는 흐름이면 시장은 아래로 미끄러질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땐 욕심내서 롱 잡기보다 숏을 보는 게 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2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장 심리도 같이 꺾일 수 있어요. 숏을 고려할 만한 근거가 하나 더 쌓이는 장면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신호가 됩니다. 특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면 반등이 힘이 없다는 뜻일 수 있어요. 겉으론 살아나는 것 같아도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둡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에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투심이 얼어붙고 급락이 빨라질 수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숏이 유리한 장이 종종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를 곁들이면 롱과 숏 판단이 더 또렷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지표는 미래를 맞히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과열인지 힘이 있는지 확률을 정리해주는 도구입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보여줍니다. 값이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너무 달렸다고 보고 숏을 고민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 이하라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너무 빠졌다는 뜻이니 반등을 노린 롱이 유리할 수 있죠. MACD는 추세의 방향과 속도를,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읽는 데 도움됩니다. 밴드 상단을 강하게 뚫고 거래량이 붙는지, 중심선 아래에서 눌려버리는지, 이런 장면들이 단타 진입의 핑계를 근거로 바꿔줍니다. 차트를 볼 때는 한 화면만 보면 눈이 속습니다. 큰 흐름은 4시간 봉이나 1봉으로 보고 진입은 15분 봉, 5분 봉으로 좁혀보세요. 큰 물결을 타면서 작은 파도에서 타이밍을 잡는 느낌입니다. 또 하나, 지지선과 저항선은 단타의 지도입니다. 예전에 여러 번 막혔던 가격대는 다시 오면 또 반응이 나옵니다. 그 구간에서 롱은 숨을 고르고 숏은 칼을 갈아야 합니다. 돌파 매매를 하실 때는 캔들이 살짝 넘었다고 바로 달려들지 마세요. 마감이 어디서 끝나는지, 거래량이 붙는지까지 보고 확정된 돌파인지 확인하는 게 가짜 신호를 많이 걸러줍니다. 반대로 눌림 매매는 추세가 살아있을 때만 씁니다. 상승 추세라면 잠깐 떨어지는 구간을 할인으로 보고 롱을 고민하고, 하락 추세라면 잠깐 튀는 구간을 되돌림으로 보고 숏을 고민합니다. 주문 방식도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시장가로 급하게 들어가면 원하던 가격보다 불리하게 체결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지정가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기다리는 습관이 수수료와 심리를 같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단타에선 체감이 아주 큽니다. 메이커 테이커 구조가 있는 곳은 체결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니 자주 거래할수록 수수료가 실력처럼 따라붙습니다. 큰 뉴스가 나오는 시간대는 시장 자체가 요동칩니다. 예고된 발표나 이슈가 있으면 포지션을 가볍게 하거나 아예 쉬는 선택도 좋습니다. 단타는 싸움이 아니라 살아남기 게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왜 롬을 잡았는지, 왜 숏을 잡았는지, 근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걸 적는 순간 운이었던 매매가 실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단타는 한 번의 크게가 아니라 자주 정확하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갈 때 전부 걸어버리면 계좌가 감정에 휘둘립니다. 작게 들어가서 근거가 더 쌓이면 추가하고 근거가 깨지면 빠지는 습관. 이게 오래갑니다. 진입하셨다면 출구도 같이 정하세요. 손절 기준이 없으면 한 번의 흔들림이 계좌를 통째로 흔듭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으면 손실은 작게 끊고 맞는 자리에서만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타 고수들은 들어가는 법보다 나오는 법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200배 같은 숫자는 조건이 아니라 유혹일 때가 많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항상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엔 낮게 시작해서 청산거리와 변동성을 몸으로 익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올리셔야 멘탈이 버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팁 하나 드릴게요. 롱을 잡든 숏을 잡든 내 근거가 3개 이상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추세, 거래량, 뉴스. 여기에 지표까지 맞으면 좋고 아니면 과감히 쉬는 것도 실력입니다. 쉬는 날이 있어야 버는 날이 길어집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바이낸스 접속 제한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산 통제권을 내 손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앱이 막혀도 지갑은 내 것이고 길이 막혀도 출구는 준비된 사람이 찾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거래소 비교표와 이동 과정에서 자주 터지는 실수들까지 고정 댓글에 전부 정리해뒀습니다. 수수료, 원화 입금, 한글 지원, 레버리지 조건, 가입 $100 혜택까지 한눈에 보이게 해놨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코인 선물 단타 하실 때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실전적인 영상으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